여러분, 혹시 매번 부부 관계를 시도해도 발기하지 않거나 어렵게 세워서 하는 도중 중간에 죽어버려 민망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정말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던 적 있으신가요?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고 예전처럼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침실에서의 자신감이 바닥을 치는 그 순간 나는 이제 남자로서 끝난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드셨을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60대, 70대가 되어도 30대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 여러분 집 부엌에 있는 간단한 재료로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병원에 가기엔 창피하고 주변에 말하기엔 부끄럽고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계시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단순히 부부 관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남성 기능 저하를 겪는 분들의 40%가 5년 안에 심혈관 질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뇌졸중,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전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3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수천 명의 환자와 동행해 온 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박세훈입니다.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죠.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얻어가실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천연 솔루션입니다. 둘째,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비법입니다. 셋째, 부부 사이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67세 강민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한때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던 민호 선생님은 성공한 사업가로 가족을 든든히 이끌며 주변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직원들을 이끌고 퇴근 후에는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을 즐기며 웃음꽃을 피웠죠. 하지만 은퇴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온몸이 무겁고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찼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고 침실에서의 자신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민호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박사님, 저는 한때 가족의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아내 앞에서 고개도 못 들겠어요. 그의 아내는 조용히 말했죠. 남편이 이렇게 무기력해진 걸 보니 저까지 마음이 아파요. 민호 선생님은 비싼 약과 클리닉을 찾아다녔지만 잠깐의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가지 습관으로 민호 선생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는 아내와 다시 손을 잡고 웃으며 산책을 즐겼고 침실에서도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똑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댓글로 나도 바꾸고 싶다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민호 선생님의 변화를 만든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한때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던 67세 강민호 선생님. 그는 성공한 사업가로 가족을 든든히 이끌며 주변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직원들을 이끌고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며 회사를 키워나갔죠. 퇴근 후에는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주말이면 손자들이 놀러와서 할아버지 놀아줘 하며 매달렸고 민호 선생님은 그들을 번쩍 들어올리며 웃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드디어 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아침에 늦잠도 자고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온몸이 납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예전엔 아침 조깅을 즐겼는데 이제는 현관문을 나서기도 전에 지쳐버렸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올라 중간에 멈춰 서야 했죠.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가는 것도 큰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민호 선생님을 가장 괴롭힌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부부였는데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더래요. 특히 침실에서의 자신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한때 아내와의 따뜻한 시간을 즐겼던 민호 선생님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정말 남자로서 끝난 걸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내가 다가와도 괜히 피하게 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버렸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은 오지 않고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지쳐 보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 말은 민호 선생님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아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더 위축될 뿐이었어요. 민호 선생님은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며 온갖 정보를 찾아봤어요. 어떤 글에서는 운동을 하라고 하고 어떤 글에서는 보양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민호 선생님은 아침마다 헬스장에 가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비싼 홍삼, 녹용, 각종 보약을 사다 먹었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만 계속 나가고 효과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그러다 결국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동안 민호 선생님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다른 환자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의사는 간단히 검사를 하고 처방전을 내밀었습니다. 약을 드셔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민호 선생님은 약국에서 약을 받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아, 이제 괜찮아지는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두통이 시작됐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속이 쓰리기 시작했어요. 약을 먹으면 잠깐 동안은 괜찮지만 그 대가로 하루 종일 머리를 붙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달 병원비와 약값으로 적지 않은 돈이 나갔어요. 민호 선생님은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기에 이런 지출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약을 먹었어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 선생님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생기 없는 눈빛, 주름진 얼굴.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어요. 한때 자신감 넘쳤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지치고 무기력한 노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함께 마음 아파했습니다. 예전에 활기찬 남편이 그리웠어요. 함께 웃고 손잡고 산책하던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상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닫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집안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졌죠. 민호 선생님은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했고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러던 중 민호 선생님은 우연히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민호 선생님과 비슷한 나이였지만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어요. 민호 선생님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친구는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그랬어.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지. 그리고 민호 선생님에게 한 의사를 소개해줬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민호 선생님이 제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저는 그의 얼굴에서 깊은 절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온 제 경험으로도 그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민호 선생님이 겪고 있던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위험의 경고 신호였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남성 기능 저하는 단순히 침실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심장, 뇌, 혈관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예요. 우리 몸의 혈관은 물이 흐르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잘못된 식습관이 쌓이면 파이프가 점점 좁아지고 노폐물이 쌓여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되죠. 특히 남성 기관의 혈관은 심장이나 뇌의 혈관보다 훨씬 가늘어요.
그래서 막힘이 생기면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남성 기능 저하를 겪는 분들의 40%가 5년 안에 심혈관 질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전조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민호 선생님도 처음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며 포기하려 했죠. 하지만 저는 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민호 선생님, 이건 나이가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경고예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믿고 있던 상식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민호 선생님도 홍삼, 녹용, 각종 수입 영양제에 수백만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에요. 근본적인 혈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제품들을 파는 회사들이 여러분께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광고에서는 마치 이것만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사주길 바라기 때문이죠. 만약 한 번 먹고 완전히 나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안 사실 테니까요. 둘째,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이 최선이라고 믿으시죠? 물론 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은 증상만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요. 게다가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호 선생님처럼 두통, 속쓰림, 어지럼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겁니다. 제약회사들은 여러분이 평생 약을 먹길 원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수익이 계속 나오니까요. 약을 끊으면 다시 증상이 돌아오도록 설계된 거예요. 이건 제가 30년간 의료계에서 일하며 직접 목격한 현실입니다. 셋째,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운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혈관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민호 선생님도 헬스장에 등록해서 젊은 사람들처럼 무거운 기구를 들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동은 독이 될 수 있어요. 넷째, 많은 분들이 자위행위나 성생활을 줄이면 기능이 회복될 거라고 믿으세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적절한 성생활은 혈액순환을 돕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문제는 과도함이 아니라 혈관 건강이 나빠진 거죠. 그럼 왜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퍼지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진짜 해결책은 너무 간단하고 저렴해서 큰 돈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약회사, 건강식품회사, 병원들은 여러분이 계속 돈을 쓰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비싼 방법들만 강조하죠. 저는 민호 선생님에게 이 모든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그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박사님, 그럼 제가 지금까지 쓴 돈과 시간은 다 헛된 거였나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셨으니 다행이에요. 민호 선생님의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혈관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쌓여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했죠. 특히 가는 혈관부터 막히기 시작하니 남성 기관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은 심장, 그리고 뇌예요. 제가 민호 선생님께 보여드린 혈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60대 평균보다 훨씬 나쁜 상태였어요. 이대로 가면 2년 안에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 올 수 있었습니다. 민호 선생님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박사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민호 선생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사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저는 그에게 부엌에 있는 2가지 재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과 식초와 생강. 민호 선생님은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하지만 제가 과학적 근거를 하나씩 설명해드리자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께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엌에 있는 사과 식초 한 병이 여러분의 혈관을 새 것처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오며 천연 재료가 가진 놀라운 힘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비밀은 바로 사과 식초와 생강의 조합이에요. 먼저 사과 식초부터 말씀드릴게요. 사과 식초는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천연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사과 식초는 혈관 건강에 강력한 조력자예요. 이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관 내벽에 쌓인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혈관의 탄력을 되살려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우리의 혈관은 시간이 지나며 기름때와 녹으로 막힌 수도관 같아집니다. 사과 식초는 그 수도관을 깨끗이 청소해서 혈액이 다시 시원하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거죠. 2018년 독일의 한 연구에서 사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혈관 염증이 줄고 혈압이 평균 10%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생강 한 조각을 더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생강은 단순히 감기 예방에 좋은 향신료가 아니에요. 생강 속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극해서 60대, 70대에도 젊은 날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죠. 같은 독일 연구에서 사과 식초와 생강을 함께 섭취했을 때 혈관 건강에 중요한 산화질소가 3배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넓히고 혈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물질이에요. 마치 약한 펌프에 강한 물 흐름을 더해주는 것과 같죠. 그럼 이 활력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정말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 약 200ml를 준비하세요.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손을 댈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한 게 좋아요. 여기에 천연 사과 식초 1큰술을 넣습니다. 숟가락으로 계량하면 정확하죠. 그리고 생강즙은 정말 한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생강을 강판에 갈았다면 손으로 살짝 짜서 한 방울만 넣으면 됩니다. 생강즙은 강력해서 과용하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소량만 사용해야 해요. 이 세 가지를 잘 섞으면 여러분만의 활력수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천연 발효 사과 식초를 사용해야 해요.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업용 식초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경우가 많아 혈관 건강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천연 사과 식초는 사과가 자연 발효되며 만들어진 것으로 병 라벨에 천연 발효나 유기농이라는 표시를 확인하세요. 생강도 마찬가지예요. 마트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신선한 뿌리를 준비해 주세요. 말린 생강 가루나 오래된 생강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꼭 싱싱한 생강을 골라야 합니다. 생강은 손톱만 한 크기로 잘라 즙을 내거나 강판에 갈아서 사용하면 돼요. 이 활력수를 아침 공복에 마시면 흡수가 가장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듯 활력수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만약 위가 약한 분이라면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난 뒤에 마셔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도 이 활력수를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냥 식초와 생강이라니 그게 뭐 대단하겠나 싶었죠. 하지만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꼈어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처럼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아내와 대화할 때 다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아내와의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부부 사이가 한결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민호 선생님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대신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과 식초와 생강으로 이 변화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사과 식초는 절대 원액 그대로 마시지 마세요. 천연 발효 사과 식초라 해도 원액은 강한 산성 때문에 위막이나 식도를 손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마셔야 해요. 둘째, 당뇨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 식초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약물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인슐린이나 메트포르민 같은 약을 드시는 분은 활력수를 마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셋째,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사과 식초와 생강의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 때문에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 활력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만약 마시다가 속쓰림이나 어지럼증 같은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제가 만난 65세 이재민 선생님은 처음에 식초를 물에 섞지 않고 마셨다가 속쓰림을 겪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마신 뒤로는 이제 아침이 훨씬 가볍다며 웃으셨죠. 활력수를 더 효과적으로 마시는 팁도 알려드릴게요. 예쁜 유리잔이나 좋아하는 머그컵에 담아보세요. 이 작은 의식이 활력수를 마시는 시간을 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70세 최영철 선생님은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활력수를 준비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건 그냥 음료가 아니에요. 우리 부부의 건강을 챙기는 특별한 시간이 됐어요. 활력수를 마시는 시간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나서 활력수를 마시거나 아침 식사 후 한 잔 대신 활력수를 마셔보세요. 민호 선생님은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활력수를 마시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이제 이 음료가 없으면 아침이 허전해요. 아내와 함께 마시면서 하루를 계획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부부가 함께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활력수는 혼자 마셔도 효과적이지만 아내와 함께 준비하고 마시면 부부 사이의 유대감이 더 깊어져요. 65세 이재민 선생님의 아내는 처음엔 남편만 마시라고 했지만 함께 마시기 시작한 뒤로 우리 둘 다 기운이 넘치고 대화도 많아졌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활력수의 효과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간단한 운동을 추가하는 거예요. 특별한 도구나 넓은 공간이 필요 없는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발끝 들기 운동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똑바로 서서 어깨를 펴고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린 뒤 23초간 유지하세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발을 내려놓습니다. 이 동작을 하루 2030회 2세트로 시작해보세요. 5분도 안 걸리는 이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몸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 즉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자극해요. 종아리 근육은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죠. 활력수가 혈관을 깨끗이 청소한다면 발끝들기는 그 혈액을 더 힘차게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71세 정민수 선생님은 활력수와 발끝들기 운동을 함께 실천했어요. 한 달 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다리가 가벼워지고 아내와 산책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예전엔 몇 걸음 걷다 쉬었는데 이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와도 괜찮아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강민호 선생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민호 선생님은 활력수를 마시고 발끝 들기 운동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처음으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웠어요. 예전처럼 납덩이 같은 느낌이 아니라 가볍게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죠.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텔레비전을 끄고 서로 하루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돌아온 걸 보고 정말 기뻐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민호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예전처럼 손자들을 번쩍 들어올리며 놀아줄 수 있게 됐죠. 무엇보다 침실에서의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민호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아내가 여보, 당신 요즘 정말 젊어진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민호 선생님만이 아닙니다. 70세 최영철 선생님도 활력수와 운동을 꾸준히 실천했어요. 그는 당뇨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의사와 상의해서 활력수를 식후 30분 뒤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뒤 그의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예전엔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아내와 산책하며 대화하는 게 즐거워요. 65세 이재민 선생님의 경우는 더 극적이었어요. 그는 은퇴 후 극심한 무기력에 시달렸는데 활력수를 마신 지 1개월 만에 다리가 가벼워지고 아침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달라졌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웃으며 덧붙였죠. 남편이 다시 젊어진 것 같아서 저도 덩달아 기뻐요. 68세 김영자 여사님 부부는 함께 활력수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의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곧 자신도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박사님, 예전엔 배가 늘 무겁고 감기에 자주 걸렸는데 활력수를 마시니 몸이 가벼워지고 감기도 거의 안 걸려요. 특히 그녀의 남편은 활력수를 2개월 마신 뒤로 몸이 따뜻해지고 피로가 덜 쌓이는 느낌이라고 전했어요. 이 모든 변화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과 식초와 생강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루 5분의 발끝 들기 운동과 함께 말이죠.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만나며 느낀 건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아침에 활력수를 마시고 발끝 들기를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한 달 뒤엔 정민수 선생님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내와 산책을 즐기고 있을 거예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고 삶에 활력을 더해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남성 기능 저하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둘째, 비싼 약이나 보양식보다 천연 재료인 사과 식초와 생강의 조합이 혈관 건강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활력수와 발끝 들기 운동을 매일 실천하면 3개월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기억하세요. 사과 식초를 원액으로 마시지 마세요. 반드시 물에 희석해야 합니다. 당뇨약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 없이 시작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아침에 모든 게 해결될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천연 발효 사과 식초 1큰술과 생강즙 1방울을 따뜻한 물 200ml에 섞어 아침 공복에 마시세요. 발끝 들기 운동은 하루 2030회 2세트면 충분해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을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2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아내와의 대화가 늘어나고 웃음이 많아질 겁니다. 3개월 후에는 침실에서의 자신감이 돌아오고 부부 사이가 다시 따뜻해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심장과 혈관이 건강해져서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이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비슷한 방법을 시도해 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활력수를 만들어 드셔보시고 효과를 느끼셨다면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만성 질환이 있는데 활력수를 마셔도 되나요? 하루에 몇 번까지 마실 수 있나요? 생강 대신 다른 재료를 쓸 수 있나요? 같은 질문들이요.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매주 시니어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소갈이하며 고통받고 계실 친구, 형님, 동생분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나만 알기 아까운 정보를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천연 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 남성분들의 80%가 겪는다는 전립선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역시 부엌에 있는 간단한 재료로 말이죠. 놀라운 정보를 준비하고 있으니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67세 강민호 선생님처럼 70세 최영철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아내와 손잡고 산책하고 손자들과 즐겁게 놀아주고 매일 아침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트에 가서 천연 사과 식초 한 병과 신선한 생강 한 조각을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내일 아침 활력수 한 잔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